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이 대우건설, 저는 이 고점이 돌파되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는 이 3차 파동에 대한 진행형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는 이 초과열로 가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초과열. 무슨 말이냐?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 포물선으로 올라오는 이 종목들은 그 끝자락에서는 이 초과열 파동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시세라고 부릅니다. 시세. 현재 이 대우건설은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지속적으로 올려드린 종목, 채널에 올려드린 이 대한강통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제가 이 윗꼬리 라인 때에서도 계속적으로 털리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포물선 상승이 그렸기 때문이에요. 이 초입 구간에서부터 이 종목은 포물선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끝라인에서는 초과열이 발생이 될 거다. 이 마지막 구간까지 이 기준선에 대해서 이탈을 안 만들고 급등을 한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이 초과열 국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즉 이 막바지까지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시세. 이게 바로 이 대우건설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급등 이후에 현재 조정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기준선은 절대적으로 깨지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가 이 대우건설 왜 이 포물선의 상승을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딱 1초만 투자해서 아래 엄지쪽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대우건설 여전히 이 초과열에 대한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적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줘서 현재와 같은 이런 윗꼬리에 당하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상승을 온전히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여러분, 제가 이 대우건설 엄청나게 과하게 상승한 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11 이동 평균선이 터치하는 이 15,000원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외쳤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3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또 홀딩을 잘 해왔고 다시 한번 이 기준선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벌써 지금 51%에 대한 수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과하게 오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매도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대우건설 추세가 이 일반적인 이런 추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과열 알리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올라오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추세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상승 추세가 이와 같이 형성이 되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매수를 하고 여기서는 매도를 하죠, 여러분들. 매수, 매도. 자, 그런데 이 시세라는 건 여러분, 이 추세를 돌파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추세를 올라탈 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또 돌파를 하고 박스를 그리고,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즉 이 모습이 지금 이 대우건설의 포물선의 상승 똑같은 거예요. 즉 이 매수세가 더 과한 매수세를 만들면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게 이 포물선의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수세가 아니라 더 과한 매수세죠. 이게 진짜 이제 시세를 만들게 되는 건데, 하나를 좀 더 예를 들면은 지표 중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되면 주가가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0%라고 하죠. 90%. 존 볼린저가 만든 지표인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밴드의 위를 타고 가는 10%에 대한 종목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시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세. 즉 모든 주식에서 이 초과열을 만드는 거는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 10%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10%의 종목이 지금 대우건설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상승 초입에는 수익이 뭐 그렇게 강하게 안 생기죠. 그러니까 미미하지만 그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면 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어 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이 바로 앞에 파동에서도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파동이죠. 돌파를 했던 주가가 처음에는 어때요? 뭐 급등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513과 만나기만 하면 이 초급등을 보이면서 이 세 개의 양봉이 이 과열에 대한 파동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강하게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3차 상승입니다. 3차 상승. 1파동과 2파동과 3파동인데 이 3파동은 이 1파동보다 같거나, 그러니까 1파동보다 적게 발생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큰 수로 진행이 되는 건데 올라오는 각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제일 큰 파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를 왜 음봉 매집이라고 표현했겠냐 이겁니다. 여기를 의도적으로 누르는데 주가가 빠지진 않아요. 그죠? 일정한 가격에선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음봉만데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공포를 만들지만 주가는 유지를 한다는 거죠. 즉 이게 세력들의 음봉 매집이잖아요.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엑시트가 아니라 더 매수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세력들은 원래 자기들이 목표한 가격이 있으면, 왜냐면 이러한 종목들은 시총이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력으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이 얘네들이 정해둔 이 목표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도달이 돼야지만 자기들이 정확하게 엑시트를 하면서 주가를 하방으로 밀려내리는 건데 지금 이 그 신호가 여전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똑같이 이 앞에 파동에 대한 기준을 이 현재에 대한 구간에서도 정확하게 좀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윗꼬리가 달았지만 이 5일 이동평균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 또 터치를 하게 되면 그건 또 시세로 분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물론 무조건적인 이런 흐름으로 가진 않겠죠. 물론 깨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도 그 눌림이 절대 깊지 않을 거예요, 이 대우건설은. 특히 이 첫 상승에 대한 이 눌림을 보인 이 아래 꼬리 가격들 있죠, 이런 자리들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세력들의 약속의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항상 상승 이후에 나오는 이런 꼬리 가격대들, 그러니까 상승의 끝자락에 나온 눌림목이죠, 그죠? 상승의 끝자락에 나온 눌림목, 상승의 끝자락에 나온 눌림목, 이런 자리들이 지지가 되고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이 마지막에 발생한 세 개의 캔들을 좀 잘 기억을 해보세요. 보통 얼핏 보면은 이게 고점 구간에 나오는 캔들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게 이제 지켰을 경우에는 이때와 같은 캔들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대한강통신도 올라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만들고 나서 이 첫 눌림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이 가격대를 결과적으로 지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끝까지 지키더니 바로 이 마지막에 상한가와 19%, 그러니까 이 단번에 50%에 대한 상승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런 초과열을 만났을 때 수익이 극대화가 된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제가 이거를 깨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깨지지도 않았는데 이 현재 위치에서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역시 이 대한강통신과 같은 그 초과열을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우건설뿐만이 아니라 DLENC, 그죠? 건설주 쪽에서 다른 애들도 볼까요? GS건설, 자, 더 나아가서 HD현대건설기계까지. 얘네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 차트를 깨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지를 하면서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전체적인 이 하나의 테마, 재건이라는 테마를 만들면서 현재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주들은 깨지더라도 있잖아요, 반발 매수 엄청 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전쟁에 대해서 다시 좀 불이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공포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더 과한 이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가 발발하더라도 그건 이 재건주들에게는 더욱더 이 호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호재가. 더 과한 호재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절대 이 깨지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꼭 보내드릴 거니까 미리 이 깨지기 전에 매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깨지면 그때 우리가 조금 팔지 말지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잘 끌고 오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조금이라도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게 지금 이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010-6518-5019로 늦지 않게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번호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매도하는 시점 아니면 깨지는 시점 꼭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